60세 이상이고 아침에 눈이 건조하거나 흐릿하다면 이 영상은 여러분이 보게 될 가장 중요한 영상일지도 모릅니다. 상상해보세요. 아침에 눈을 비비고 책이나 스마트폰을 보는데 뭔가 달라졌다는 걸 느낍니다. 작은 글씨가 더 흐릿하게 보이고 빛이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한때 선명했던 시력이 이제는 하루 종일 지속되는 피곤하고 흐린 안개 속에 갇힌 듯합니다. 그리고 60세 이후의 눈 건강에 대해 거의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2023년 안과 연구저널의 임상 보고서에 따르면 밤에 눈으로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노인들은 단순히 건조함이나 초기 흐림 증상뿐 아니라 인지 반응 저하, 균형 문제, 수면 주기 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더 높았습니다. 왜일까? 눈은 밤에 대부분의 회복 작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교토대학교의 일본 연구에서 7년간 2,200명의 노인을 추적 관찰한 결과 취침 전 특정 영양소를 섭취하지 않은 사람들은 낮 시간의 식단이 건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력 관련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2배 높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본에서 가장 나이 많은 의사가 여러분의 수면 중 시력을 지원하는 차분하고 자연스러운 취침 전 음료를 소개합니다. 이 음료는 과학과 전통의 뿌리를 두고 있으며 부드럽고 안전하게 작용합니다. 다시 찾아온 시니어 헬스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박사님, 이번 주제에 정말 기대가 큽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력이라고 하면 렌즈나 눈의 피로를 떠올리지만 사실은 눈과 뇌가 조화를 이루는 과정에 관한 것입니다. 시력은 단순한 감각이 아니라 혈외혈관, 신경계, 그리고 몸의 내부 균형 사이에 살아있는 연결고리입니다. 이 시스템이 약화되기 시작하면 삶이 더 흐릿하고 힘들게 느껴집니다. 정말 중요한 지적이에요. 제 환자들 중 많은 분들이 깊이 인식하지 못한 채 시력이 변했다는 걸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깊이 감각, 수면의 질, 또는 반응 속도 같은 것들이 영향을 받기 전까지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회복 과정이 손상된 상태입니다. 눈이 나이 때문에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지원과 순환이 부족한 겁니다. 저는 80대 후반의 노인 환자들을 돌봤는데 그들은 단지 나이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과감한 조치가 아니라 몸이 이미 알고 있는 부드러운 영양 공급으로 그들의 시력을 안정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게 오늘 방송의 핵심입니다. 눈을 억지로 고치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설계된 기능을 하도록 돕는 거죠.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인들이 치유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저 리듬을 잃은 것뿐입니다. 네, 그리고 그 리듬이 흐려질 때 그건 쇠퇴의 신호가 아니라 흐름, 산소, 망막과 시신경이 휴식 중에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양소에 대한 조용한 요청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가르치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취침 전 습관 하나를 안내드리겠습니다. 눈으로의 혈액순환을 밤새 개선하는 따뜻하고 영양가 있는 음료입니다. 하지만 모든 세부 사항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들어주시길 권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요소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에 몇 주 전 만난 73세 캐롤이라는 분이 떠오릅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피곤하고 따끔거리는 눈으로 깨어났다고 했어요. 마치 잠을 거의 못 잔 것 같았다고요. 하지만 박사님의 저녁 의식을 시작한 후 취침 전 한 잔을 마시기 시작하면서 잊지 못할 말을 했습니다. 다시 선명하게 일출을 봤어요.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선명함은 기억이고 오늘 밤 우리는 여러분의 눈이 그 기억을 되찾도록 도울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께 다음에 배우고 싶은 주제를 댓글로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건 우리가 더 많은 사람에게 이 도구들을 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자, 이제 시작합시다. 박사님, 왜 60세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시력 문제를 겪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쉬지 않습니다. 수면 중에 눈은 회복 모드로 들어가 폐기물을 제거하고 수분을 회복하며 빛을 포착하는 광수용체 세포를 재생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 주기가 느려집니다. 주로 망막으로의 혈액순환이 약화되기 때문입니다. 밤에 적절한 혈류가 없으면 그 섬세한 조직들은 완전히 치유되는데 필요한 산소나 영양소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나이 드는 게 아니라 유지보수가 중단된 것입니다. 정확히 맞습니다. 더 나쁜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일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탈수 상태로 잠자리에 들고 밤늦게까지 화면에 눈을 노출시키며 자연스러운 밤시간 정화 과정을 지원할 목표 영양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해가 가는 설명이에요. 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는 5초간의 눈 운동이 뇌와 눈의 연결을 자극하고 균형을 개선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죠. 하지만 그 방법은 낮에 하는 적극적인 활동이었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건 더 수동적이고 휴식 중에 몸이 필요한 것을 받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전 기술은 움직임을 자극합니다. 이번 것은 정지 상태를 지원하죠.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세요. 아침에는 스트레칭하고 가지를 치지만 밤에는 뿌리에 물을 줍니다. 그리고 뿌리, 즉 망막과 혈관 시스템이 그 영향을 받지 못하면 낮에 아무리 많은 자극을 가해도 소용없습니다. 회복은 내부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밤 시간은 순환이 자연스럽게 열리는 때입니다. 적절한 화합물과 이를 조합하면 몸의 고유한 일정에 맞춰 움직이는 것이지 거스르는 게 아닙니다. 정말 강렬한 이미지네요. 뿌리에 물을 준다는 것, 그리고 그게 바로 이의식이 하는 일입니다. 눈의 모세혈관을 부드럽게 열고 멜라토닌의 항산화 역할을 강화하며 아침을 흐릿하게 만드는 시각적 잔해를 망막이 제거하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따끔거리는 눈, 초점을 맞추기 어려움, 또는 사라지지 않는 부드러운 안개로 깨어난다면 문제는 렌즈가 아니라 밤 시간의 순환 부족일 수 있다고 하시는 거죠.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렌즈 문제가 아니라 흐름 부족 문제입니다. 좋은 소식은 순환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룻밤 사이에 되는 건 아니지만 매일 밤 조금씩 부드럽게 가능하죠. 그 말에 사론이라는 분이 했던 말이 생각나네요. 그녀는 항상 내 시력이 나이 때문에 흐려진다고 생각했는데 흐려진 게 아니었어요. 굶주린 거였죠. 그 말이 계속 맴돌아요. 오늘 영상이 제공하는 건 다시 눈을 먹이는 방법입니다. 자, 박사님, 본론으로 들어가죠. 이 음료는 정확히 무엇이고 수면 중에 어떻게 눈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나요? 음료 자체는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따뜻한 우유, 고품질 사프란 몇 가닥, 그리고 원한다면 꿀이나 카다멈 한 꼬집. 하지만 재료보다 더 중요한 건 준비 방법과 시기입니다. 이 에피소드 끝부분에서 모든 걸 자세히 설명할 테니 흔히 저지르는 실수를 피하는 방법도 포함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 음료가 왜 밤의 시력에 그렇게 잘 작용하는지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을 단순히 이완시키는 게 아니라 정화하도록 돕는 거군요. 정확히 맞습니다. 그리고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가장 깊은 수면 단계에서 망막은 가장 강한 혈류와 항산화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프라는 그 과정을 강화하죠. 단순한 영양 공급이 아니라 목표한 회복입니다. 그건 대부분의 노인들이 익숙하지 않은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이에요. 그들은 표면적인 해결책으로 증상을 관리하라는 말을 듣지만 시력을 내부에서부터 키우라는 말은 듣지 못했죠. 네. 그리고 이건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과 조화를 이루며 작동합니다. 밤에 멜라토닌이 증가하고 사프라는 그 과정을 지원합니다. 방해하지 않죠. 사실 멜라토닌은 눈의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 중 하나이고 사프라는 그 효과를 증폭시킵니다. 그래서 이 취침 전 습관은 더 잘 보이게 할 뿐 아니라 더 잘 쉬게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의식으로 수면과 시력을 모두 지원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더 많이 추가할 필요 없습니다. 마찰을 줄이는 거죠.
이 하나의 의식은 몸이 이미 아는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사람들이 가장 자주 말하는 건 시각적 선명함이 아니라 부드러움, 덜 따끔거림, 아침 안개의 감소, 눈 뒤의 일종의 평온함입니다. 그건 사람들이 종종 무시하는 신호 중 하나죠. 하지만 그건 회복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뜻이죠. 맞죠? 망막으로의 순환이 개선되면 편안함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편안함이 돌아오면 선명함이 천천히, 점진적으로, 하지만 부정할 수 없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눈에 더 많은 빛이나 자극을 쏟아붓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회복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군요. 네. 그리고 사프란의 아름다움은 강요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안내하는 거죠. 산소 전달을 개선하고 망막 뒤에 작은 혈관을 지원하며 빛에 대한 색소 반응을 안정화합니다. 사람들이 반복해서 말하는 건 색상이 더 생생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마치 눈이 다시 보는 법을 기억하는 것 같죠. 그리고 그게 이걸 강력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수정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눈이 망가진 게 아니에요. 너무 오랫동안 지원받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황금빛 음료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며칠 안에 작동하기 시작하지만 오래 사용할수록 계속 쌓입니다. 정확히 맞습니다. 먼저 안도감, 그 다음 선명함, 그리고 자신감. 그 마지막 단어, 자신감이 정말 중요하게 느껴지네요. 시력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더 망설이고 더 불안해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박사님께서 설명하신 건 매일 밤 조용히 자신감을 재건하는 방법입니다. 자, 박사님, 지난 에피소드에서 소개한 5초는 운동을 이미 실천하는 분들에게 이 취침 전 의식이 그 접근법을 어떻게 보완하나요? 이 둘은 같은 시스템의 반대쪽 끝을 지원하기 때문에 아름답게 조화를 이룹니다. 5초는 운동은 뇌와 눈의 근육 사이의 신경 경로를 자극합니다. 반사신경을 깨우고 깊이 감각을 개선하며 시각적 균형을 강화하죠. 하지만 눈이 여전히 염증이 있거나 영양이 부족하다면 그 운동은 최대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활력을 주고 다른 하나는 회복시키는 거군요. 맞습니다. 대부분은 하나에만 집중하지만 낮의 활성화와 밤의 회복을 결합하면 눈의 24시간 주기에 완전한 지원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때 진정한 변화를 보게 되죠. 그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어요. 더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적절한 타이밍에 올바른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동기화될 때 결과가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네, 저는 환자들에게 자주 말합니다. 시력은 단순히 보는 게 아닙니다. 감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각은 긴장과 이완, 깨어있음과 수면, 움직임과 정지 사이의 균형을 필요로 합니다. 눈 운동은 정밀함을 키우고 음료는 깊이를 만듭니다. 함께 눈이 다시 안전하다고 느끼도록 훈련시킵니다. 초점을 맞추는데 안전하고 이완하는데 안전하며 긴장을 놓아버리는데 안전하죠. 그때 시각 개선이 지속 가능해집니다. 일시적인 급등이 아니라 몇 주에 걸친 꾸준한 상승입니다. 긴장을 놓아버리는데 안전하다는 표현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지니고 있는 걸 깨닫지 못하는 게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눈이 단순히 피곤한 게 아니라 긴장한 거죠. 그리고 그 긴장은 사람들이 이름조차 붙일 수 없는 방식으로 인식을 흐리게 합니다. 지난 에피소드 이후 만난 한 남성분이 떠오릅니다. 그는 매일 아침 5초는 운동을 시작했고 일주일 만에 걸음이 더 안정적으로 느껴졌다고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건조하고 흐릿한 느낌으로 깨어났죠. 그때 사프란 음료를 추가했습니다. 2주 후 그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에 불을 켜는 게 두렵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변화입니다. 더 잘 보는 것뿐 아니라 세상에서 더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죠. 박사님, 이걸 시도할 준비가 된 분들에게 음료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세부사항은 무엇인가요? 큰 차이를 만드는 3가지 작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온도입니다.
우유를 끓이거나 전자레인지에 돌리지 마세요. 너무 높은 열은 사프란의 카로티노이드가 혈류에 도달하기 전에 분해됩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두 손으로 들 수 있을 정도로 따뜻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위로가 될 정도로 따뜻하지만 화상을 입을 정도로 뜨겁지 않은 거죠. 정확히 맞습니다. 두 번째 세부 사항은 우려내는 시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두르죠. 하지만 사프란은 영양소를 완전히 방출하기 위해 따뜻한 우유에서 15에서 20분이 필요합니다. 색이 황금빛 오렌지로 변하지 않았다면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 피어나는 색은 단순히 미적인 게 아니죠. 뭔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네, 그건 망막을 직접적으로 키우는 크로신과 크로세틴의 방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짜 사프란을 사용해야 합니다. 저렴한 식료품 블렌드에서 가끔 보이는 염색된 버전이 아니에요. 진짜 사프란 실은 진한 빨간색이고 때로는 약간 더 어두운 끝부분이 있으며 이란, 카슈미르 또는 스페인 같은 수세기 동안 재배된 지역에서 나는 미묘한 꽃향과 흙내음을 지닙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프란은 지용성입니다. 그래서 우유나 아몬드 밀크를 사용하는 거죠. 건강한 지방은 화합물이 눈 조직으로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그건 정말 중요한 세부 사항이에요. 그 지방이 없으면 생각보다 훨씬 적게 흡수될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절한 시간에 마셔야 합니다. 잠자기 직전이 아니라 취침 45에서 60분 전에요. 멜라토닌 수치가 올라가고 깊은 휴식이 시작될 때 몸이 그 화합물을 순환시키기 시작하길 원합니다. 그때 망막세포가 청소와 회복을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건 취침 전 간식이 아니라 치유 과정을 부드럽게 시작하는 신호인 셈이네요. 네, 완벽한 표현입니다.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메시지입니다. 몸이 기혈을 바꾸고 속도를 늦추고 재건할 준비가 됐다는 메시지죠. 그리고 그 신호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 몸은 단순히 듣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처음엔 천천히, 하지만 놀라울 정도로 선명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걸 의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한 번 하는 게 치유하는 게 아니라 매일 밤 돌아오는 거죠. 오늘 대화를 되돌아보며 대부분의 노인들이 듣는 메시지와 얼마나 다른지 놀랍습니다. 우리는 종종 시력 손실이 불가피하고 쇠퇴는 나이 드는 자연스러운 일부라고 듣습니다. 하지만 박사님께서 보여주신 건 회복이 여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황금빛 음료의식을 이제 막 시작했거나 지난 에피소드의 5초는 운동과 결합하든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해줘서 정말 기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